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8% 그리고 코스닥은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만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순매수 규모가 엄청 났습니다. 그 세력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저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은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코스피 지수 한번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이렇게 갭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갭 상승했던 적이 좀 있긴 있었죠. 이렇게 갭 상승을 갖다가 했는데 여러분들께 요거 잠시 요거는 좀 매매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갭에 대한 이야기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최근 같으면 이렇게 하락할 때가 오히려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그 관심이 있었던 종목에 어떤 시장 수급에 주도했던 세력들이 어떤 매매를 하는가 자세히 들여다보고서 올라올 때 강하게 매수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때 이제 매수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갭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시장이 상승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고 팔면서 이쪽에 사고 팔아서 그 돈을 또 다른 종목에 넣고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은 큰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회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론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도 뭐 갭이 있죠. 이렇게 갭 있잖아요. 그 갭 상승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럼 오늘 청산을 했습니다. 그냥 주식 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또 이제 매매를 하고 또 청산을 하고 다 팔았단 말이에요. 또 다음날 매매를 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내면 수익을 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이 청산하는 그 중간중간 날이 바뀔 때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갭 상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청산했단 말은 주식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갭 상승을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상승할 때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되면 저렇게 갭 상승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자칫 잘못하다가 또 종목을 잘못하게 되면 다른 거 가는데 또 내가 탄 종목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들고 있다가 보면은 순서가 오게 돼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더 좋습니다. 또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나 뭐 자동차 쪽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수 관련 종목들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는 거 보고 있다가 계속 우리도 괜찮은 거 있으면은 함께 물량을 모아가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제가 한 70개 종목 비슷하게 70여 개 정도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전에 뭐 카페에서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한 400종목 정도 들고 있었다고요. 그때도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을 많이 400개가 넘는 종목에서 순서가 오며 따라 하나씩 차익 실현하다 보니까 현재 한 70여 개의 종목이 남아 있는데 그 많았던 수많은 마이너스 종목들을 이제 플러스 수익 내고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종목을 좀 많이 보유해서 어떤 종목이 먼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분산해 뒀다가 하나하나 이제 먼저 가는 종목들 차익 실현해서 그간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 덜 올랐던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물량을 계속 종목 수를 줄여가면서 압축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죠. 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또 종목 수를 좀 늘렸다가 시장이 오르게 되면은 또 이래 종목을 좀 수를 줄이면서 순환 매매를 계속 반복해 가는 게 유리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매매 기술이란 게 또 종목 운영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관리하는 능력, 또 자금 운영, 뭐 현금과 뭐
주식 비중을 갖다가 조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훨씬 더 수익을 내기가 용이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단순히 뭐 주식 투자는 매매 시점만 잘 포착하면 된다 해서 그 시점 포착에만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보다 더 큰 그 하나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총체적인 어떤 시각을, 전체적인 시각을 보고서 자금 운영 측면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운영 측면이라든지 뭐 그와 뭐 더불어서 어떤 종목을 뭐 보유를 해야 될 건지, 뭐 좀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될 건지, 뭐 물량을 늘려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종합 예술처럼 어우러져야 되는 거지. 그 가운데서 단 하나의 어떤 매매 시점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 시장 경험이 좀 흘러야 하는 부분이라서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이제 뭐 주식시장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께서는 그게 과연 될까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지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냥 정석 투자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올랐어요. 코스닥은 다행히 지금 갭 상승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코스피하고 비슷한 움직임 있죠. 이럴 때 항상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저렇게 오늘 갑자기 많은 돈을 들고 오면서 시장이 갭 상승하게 됐는데 저거는 아마 이 물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물가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3.4% 했는데 3.3% 나와서 물가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물가가 둔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 가까워졌지 않느냐 이런 또 이제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미국의 물가를 쭉 들여다보면은 한 2023년 들어서는 큰 변화가 없죠. 이 좀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지금 잡혀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이때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돈이 많이 풀렸고 이때 뭐 코로나 시기잖아요. 이때 돈이 많이 풀렸고 돈이 예전보다 지금 급격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계속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재정 지출을 엄청 많이 하고 또 경제 상황도 괜찮잖아요. 돈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관계로 예전과 같은 어떤 물가가 좀 더 낮은 상태 기대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계속 고물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까지 왔어요. 또 이렇게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기준금리를 갖다가 낮출 횟수라든지 어느 정도 낮추는 폭 같은 경우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올 초만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갖다가 3번 정도 2024년에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6월달 뭐 보니까 한 번 정도 이제 봐왔잖아요. 한 번 정도 내리는 걸로 일단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동결하면서. 그런데 뭐 카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11월 달에 되면 미국 대선이 있어서 대선 이전에 특별한 어떤 물가의 변화라든지 고용시장의 변화가 없다 그런다면은 아니면 경기 침체 뭐 둔화 이런 아주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자칫 잘못 내리게 되면은 미국 대선 선거 도우려고 한다 이렇게 연준에서 정치 개입한다 이렇게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대선 이후 뭐 11월 12월인데 이때쯤 이제 한번 이제 내리겠죠. 그 외에는 지금 어떻게 내려요?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여튼 뭐 시장에서는 뭐 물가가 좀 잡히고 있고 그러면은 뭐 금리도 결과적으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돈의 큰 흐름이 그동안 미국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어쨌든 그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는가? 뭐 이쪽으로 지금 베팅하고 있다. 또 그런 베팅이 오늘 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시장 수급을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그 수급의 대부분은 이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AI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AI 테마는 진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관련해서도 기대로 오르고,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 기대를
뭐 반영하지 못하는 이제 현실을 갖다가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가 꺼지면서 AI 고편만 꺼지겠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기술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진짜 거품이 생긴다 이렇게 먼 시나리오도 세워뒀습니다. 전기전자 쪽 뭐 AI 관련 테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먼 시각이라면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겠고 그 과정에 있는 큰 변동성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과정에 AI 테마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한 가지 업종 가지고 끌고 가지 않아요. 올라갈 때는 토스를 합니다. 주고받고를 합니다. 세력들도 전기전자로 좀 뽑아먹고 이걸로 이제 시장을 갖다 우려먹기 좀 곤란하면 수출, 뭐 반도체, 뭐 운송 장비 제외하고 나머지 내수 많다 아닙니까? 나머지 내수 쪽으로도 돈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도 요 외국인들이 매매하고 또 가능하면은 이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는 이런 업종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그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쭉 들여다보면은 일단 네오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안 되겠다 싶죠.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미련을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자꾸 미련이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쌀 때 사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못 샀을까는 그런 복기를 하십시오. 뭐 쓸데없이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고 싶지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사고 싶냐고. 이때는 안 사고 싶었고 왜 이거는 이때는 사고 싶고 이때는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럼 누구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실제 사고 팔고는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물음을 던지라고요. 던져서 왜 내가 이건 지금 사고 싶고 이때는 사기 싫었던가.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잘못된 점을 수정해 가야 발전이 있겠죠. 그 파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사기 어렵죠. 근데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빨간색이 얼마나 많아요. 빨간색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생각하고 보유를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 현금 흐름이라든지 충분히 연구를 했겠지요. 근데 왜 또 지금 이거 사야 되냐고. 그거는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유를 생각할 수 있어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못하겠죠.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이 많았던 지점, 이거 여러 번 예시 드렸죠. 이것도 매수를 하고 이때 뭐 하도 이 종목은 최근에 자주 나와서 좀 드려서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 버스가 떠나도 저쪽 있습니다. 떠난 거 붙잡고 좀 태워달라. 좀 비참하잖아요. 내 앞에 왔을 때 태워달라 그래야지 저쪽 간 거 보고 자꾸 시하라 그러면은 버스가 되돌아옵니까? 안 되돌아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좀 어중간하죠. 빨간색 개수도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나마 오늘 본 것 중에서 좀 나은데 굳이 해보려 그러면 여기 좀 조정이 되면 한번 총을 쏴 볼 만한데 그런데 참 빨간색이 몇 개 없어서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몇 종목 봤냐? 7개 종목 봤습니다. 화신 포함해서. 그러면은 에이 오늘 뭐 주식을 뭐 하나 사고 싶은데 다른 거는 더 올랐고 이거라도 쳐다봐야지.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오늘 내가 화신을 다른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 사봐야지 생각하는 거는 뭐 평상시 같으면 별로 땡기지도 않는 종목이단 말이에요.
억지로 이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화신을 내가 사야 되겠다. 억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많을 때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많아요. 많은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뭐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자꾸 오르게 되면 살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종목을 찾게 된다고요. 오늘 화신 같은 경우 평상시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없다 보니까 화신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종목이 내가 억지로 막 찾지 않아도 저절로 막 튀어나올 때 그때 내가 사볼까 생각하면서 종목을 고르는 거지, 억지로 종목을 고르는 습관 좋지 않다라고 최근 시황을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 습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도 좋고 뭐도 좋은데 사볼까? 살 거 별로 없네 하고 오늘은 별로 볼 거 없네 하고 그냥 과감히 날려버리는 겁니다. 깔끔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다른 거 보유하고 있잖아요. 뭐 이것들 이제 오른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살 게 없다고 그냥 넘어가 버려야지, 끝까지 더 없나고 파고 들어가 봐야 없습니다. 살만한 게 많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많은데 억지로 찾아본다고 무리수를 또 봐서 그러면 그 결과가 좋냐고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우리 집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살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지금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뭐 된다. 뭐든 열심히 해야 된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은 또 주식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돈으로 돈 버는 거, 이 자본을 가지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데 투자해서 버는 거는 그게 꼭 맞진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게으른 놈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던져놓고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난 아프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맞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부분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떨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아이고 더 돈이 들어왔구나, 왜 들어왔는지를 대충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냥 과감하게 제껴버리는 겁니다. 제끼고 난 다음에 또 내일 또 있다고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많은 종목들이 막 내수 관련적으로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이래 들여다보는 거지, 없을 때 억지로 찾고 하지 마십시오.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인다고. 투자도 뭐 많을 때 그냥 막 여유있게 들어가야지, 없는데 눈 빨개 가지고 찾아본다 해도 아무리 눈이 빨개져도 없다고. 주식은 오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한 발만 물러서면 됩니다. 한 번만 물러서면 되는데 자꾸 조급하게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이쪽은 전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이에요.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아끼고 모아서 일단 소비 수준을 좀 줄이고 자꾸 좀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아닌 어떤 정신적인 면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은 10원도 없는데 정신만 하면은 그건 정신병자 됩니다. 돈은 10원도 없는데 난 행복하다. 돈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른 어떤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되겠죠. 돈으로 친다, 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우디 지금 지구상에서 돈 제일 많다고 하는 사람과 사우디 왕자, 그게 뭐 추정 돈이 재산이 한 2,800조라고 이야기해요. 이 돈의 욕심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럼 그 새끼는 행복하겠냐고. 행복하지.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아무리 많다고 해서 뭐 행복한 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그 살아오는 요 틀 안에서 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절제를 좀 해가면서 자신만의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찾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행복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하여튼 뭐 억지로 너무 하지 말고요. 일단 오늘은 뭐 분위기 괜찮고 앞으로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또 늘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시장 많이 올라서
저는 올랐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고 보고, 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뭐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거, 지구가 요거는 둥글게 표현이 안 되는데, 둥글다 그러면 이 북극점이라고 합시다. 지금 북극의 얼음이 열심히 녹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시아에 있는 옛날에 싱가포르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유럽으로 갔다면 이제 뭐 북극으로 이렇게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이런 길도 열려 가지고 있고, 뭐 중국이 지금 뭐 통일된 지 몇 년 된다고 요새 뭐 한족을 이야기하는데, 그 애들이 한족이 권력을 잡은 지 몇 년 안 됩니다. 전부 다 중국 역사를 한번 보세요. 다른 놈들이 많이 잡았지. 그러니까 중국도 언제든지 갈라질 수가 있고, 동부가 조선족하고 이쪽 다 갈라지고 나면 북한도 계속 저대로 있겠어요? 그럼 이쪽 새로운 경제권이 또 만들어지고 돈 들 기회가 엄청 많은 지금 상황이라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좋은 시장에 지금 딱 있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멀리 좀 바라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투자의 기회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